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1세 할머니가 딸, 가족 몰래 30년 살던 집을 팔고 혼자 떠나버렸다는데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분노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이민준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오히려 짐 취급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알려드릴 생존 꿀팁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또 새벽 5시네. 민수 도시락부터 싸야지.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71세 30년간 대학 기숙사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오직 딸 미정이를 위해 살아왔죠. 영숙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서울 송파구 32평 아파트. 이 집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어줬어.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 픽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처음에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제 상사분들이 집에 오시거든요. 청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몇 분이나 오시는데? 3분 정도요.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준비해 주세요.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6시. 왜 그렇게 정확해야 하는데? 상사분들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 곤란해요. 언제부터인지 영숙 씨는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처럼 대해지기 시작했죠. 이 드라마 재미있네. 엄마,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볼륨 좀 낮춰주세요. 와, 미안해.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했지만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산 드라마를 보는데 시끄럽다니. 엄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그렇거든요. 따로 해달라고. 네, 그게 더 위생적일 것 같아서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영숙 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정말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것이었죠. 일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입원하셨어.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대.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해? 아이들 도시락은 누가 싸주고? 그러게, 이번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이 좀 들겠네.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영숙 씨. 하지만 병실에는 혼자였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어머니, 죽 끓여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부럽다. 저런 가족도 있구나. 퇴원하는 날 영숙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자주 못 갔네요.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일부터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 알겠어.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런 상황은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영숙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맞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마음속으로 제약, 내가 제약이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아이들 공부에도 끼어들고.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앞으로 더 부담될 것 같은데 간섭이라고? 손자들 숙제 도와주는 게 간섭이었다고?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도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면 덜 외로우실 거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요양원, 결국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리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보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영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자신은 처리해야 할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나가주지.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 여행.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혹시 택배 오거나 하면 받아주시고. 집 지키는 사람.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영숙 씨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인지 할머니, 선물 사다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집을 팔고 싶은데요. 빨리요. 어떤 집이신가요? 1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남아있어요. 3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반응,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할머니, 우리 왔어요. 선물 써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갑자기 이사를 간다니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두 사람 그동안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기숙사에서 밥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엄마, 너희는 그냥 들어왔어.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것. 결혼 초기에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딸이 불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을 때
영숙 씨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야 해. 집 산 사람이 그때 이사 온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나보고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던 너희가 나한테 너무하다고?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그 순간 오랜 기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강릉으로 가요? 으야,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영숙 씨의 결정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니까요. 강릉의 작은 전셋집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영숙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영숙 씨. 이웃 할머니들과의 게이트볼. 오랜만에 시작한 뜨개질. 매일 저녁 바닷가 산책. 영숙 여보세요? 저예요. 응. 잘 지내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드세요? 너, 미정아. 그럼 저희가 거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정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한 달 후 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고생한 건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엄마가 하시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네, 정말 죄송해요. 미정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마.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김명숙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명숙으로.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숙 씨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생존 꿀팁 3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 카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관리를 맡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료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상호, 돌봄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만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비상금, 본인 명의 집, 친구들과의 네트워크,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영숙 씨처럼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은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법률 정보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니어 법률 상담소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